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따뜻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근뉴 시작합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깔보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느낌이라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면 형법을 적용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죠. 이쯤 되면 아시겠죠? 이번 주 주제는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논란입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기소한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30대 청년 김 씨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것은 4월 8일.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4월 28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대통령의 모욕죄 기소 논란은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논란 한 축, 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바뀌었다는 축,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로 일반 시민을 고소한 첫 사례다 아니다. 이참에 대통령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여러 갈래로 논란이 진행됐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일반 시민 고소에 대한 논란입니다. 아시아경제 2021년 5월 4일 국격 떨어져 대 대통령 모욕, 문 비판 전단 뿌린 청년 고소에 갑론을박. 야권은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다. 청년들의 비판 목소리를 들어달라.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신으로 돌아가달라.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성토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을 향한 비난에 대해 참아야 한다고 답한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이 조명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17년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면 승복할 수 없는 비난이 있을 때도 참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아야죠.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사회 곳곳의 혐오 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김 씨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김 씨가 배포한 전단에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도 기재되어 있었다. 단순 비방이 아닌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해선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김 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고소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은 비난과 함께 산다고 봐야 하고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이라면 비난까지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종의 내로남불로 볼 수도 있는 지점이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논란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은
못 참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를 보면 갑론을박이라고 하지만 내용 자체에서는 대통령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과한 고소였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고소한 게 첫 사례였을까요? 이건 맞는 주장일까요? 아닐까요? 기사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마이뉴스 2021년 5월 4일 이명박 박근혜 모욕죄 고발 안 했다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 검증 대상 이명박 박근혜는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야당 주장. 일부 언론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발언을 전하면서 이명박 박근혜도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살펴봤다. 검증 내용: 대통령 직접 고소 없었지만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모욕 형사처벌. 모욕죄 고발 행위를 현직 대통령의 직접 고소로 한정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고소가 없었던 건 사실이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해 피해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들 정부에서 시민들의 대통령 모욕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처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시민인권단체에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더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UN 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 단체들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발표한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라는 제목의 UCC 5편을 인터넷에 올린 이용자가 형사기소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후보를 땅박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1년 11월 트위터에 당시 이전 대통령을 각하새끼라고 비난했던 현직 군인이 상관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인사 모욕 행위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계속 이어졌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지난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이슈 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국민 입막음 사례 22선에는 대통령 모욕 관련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비롯해 언론을 상대로 한 고발도 많았지만 정윤회 연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박아무개 씨,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오마이뉴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한 적은 없지만 이명박을 풍자한 G20G 그림이나 박근혜를 풍자한 이하작가 전단, 원주15 이명박 욕설 만평 등을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당시 친고죄 규정을 없앤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해 당사자 직접 고소 없이도 검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 했던 한나라당도 현 정부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도 이날 당시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알아서 수사하고 경찰은 전단지 살포 행위자 대응 요령까지 만들어 단속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015년 3월 배포한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 요령 지침에는 건물 옥상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건물에 낙서를 하면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이 간사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야당에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국회에 올라온 모욕죄 폐지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8일 모욕죄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간사로 활동했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어떤 표현 행위에 대해 고위공직자나 정부가 직접 고소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위축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만큼 개인의 표현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민진 대표는 4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발언 취지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비판을 넘어선 모욕이나 조롱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도 허용돼야 마땅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을 이명박 박근혜도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고 한 언론 보도에 정정을 요구할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검증 결과 이명박 박근혜는 모욕죄 고발 안 했다 주장, 사실 반, 거짓 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시민을 고소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낙서, 인터넷 등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들을 형사 고발하고 현직 군인을 상관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는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통령 직접 고소 행위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사실 반, 거짓 반으로 판정한다. 네, 다음 논란 보실까요? 대통령 모욕죄 철회가 나오고 나서 이에 대한 폐지 주장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이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사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컷뉴스 2021년 5월 5일 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취하 2% 부족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난해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처벌 의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취하할 고소였다면 애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섣부르게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목도 부족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권력에 대한 모욕죄 처벌을 비범죄화하거나 자제하는 세계적 추세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 관련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소 취하 이유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 취하 결정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 직후 바로 발표된 것이라고 한다. 2년 전 고소를 한 뒤 청와대도 챙기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급히 결정한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로 오늘 검토를 거쳐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2년 동안 문 대통령 스스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소를 제기한 당시와는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고소 취하 배경에 대해 원칙 없이 대통령의 의견이나 상황의 변화만을 제시한 것이어서 추가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애초 고소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고소 이유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감내하겠다고 했으니 결정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쉽게 달라질 결정이었다면 고소 당시부터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청와대 내 결정 과정 또한 법률적 검토와 제기될 수 있는 비판에 대해 간과한 것이란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모욕죄에 대한 고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외교적 비화에 대해 사실관계에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한 판단이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 지적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이란 설명이다. 모욕죄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공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만큼은 비범죄화 추세다. 여권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명예훼손죄와 함께 비범죄화가 필요한 죄목으로 꾸준히 지적해왔다. 국제인권기구들도 여러 차례 모욕죄에 대한 비범죄화를 권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비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이지은 공익법센터 간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판이나 비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경계 짓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모욕죄 적용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공권력 비판에 대한 모욕죄 적용은 자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감내만으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국가의 모욕죄 처벌권 행사는 폐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모욕죄가 남아있는 한 적용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욕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주장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참모들의 잘못된 충성이었을까요? 어떻게 시작되었든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이미지만 깎아먹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총리 후보자마저도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폭넓게 보도록 보좌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말이죠. 나근유 이번 주제 대통령의 모욕죄 철회 이슈 알아봤습니다. 잘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것이 정치지만 못해서 흠잡히기는 더더욱 쉬운 곳인 것 같습니다. 나근유 오늘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잠깐, 나근유 픽!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시민들을 형사 고소하게 되면 당사자는 뒤로 숨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이 기울어진 링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절망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는 더 위축된다. 당연히 민주주의는 납작하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고위 공직자들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때 접수 단계에서 각하시키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인은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을 마음 열고 들어야 한다.
서울신문 금요칼럼 김보람이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사였습니다. 나그니 여러분, 오늘도 잘 자요. 굿밤.